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즈.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저희 2편의 꽃편이었죠. 꽃 원료편을 저희가 이제 나가고 나서 많은 바이오스케이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점점 더 재밌어진다, 유익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제 영상을 만들면서 큰 힘을 얻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저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연구원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이제 봉선화 염색을 했지만 빠지지 않은, 아직도 빠지지 오래 않은 간다. 조원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품 개발 2팀 왕혜지입니다. 저는 어차피 뭐 해봐야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생명과학연구소 이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업팀 안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꼭 소개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있죠. 바로 옆에 계신 짜라란. 이홍선님이십니다. 이게 사실 저희 프로그램과 아주 큰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조준님? 맞습니다. 이 유튜브 컨텐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비즈니즈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아버지. 대단하신 분. 저희 아버지가 마더파더. 그 조주임님 아버지라고 하면 나이가 좀 많이 크죠? 많이 적지. 그 제가 크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돼서 뒷골 확 당겼네 방금. 씨.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문 닫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로서 한번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알아서 잘 크고 있다. 오, 알아, 잘 크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또 보고 계시고, 홍선님의 센스 넘치는 장명 센스로 저희 비즈니스가 이제 탄생했고, 그럼 이 선님의 센스를 저희가 빌려서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엑소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엑소좀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엑소좀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많이 회사 봤죠. 1층에도 다른 회사에서 엑소조 화장품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에스테틱에서 네. 소주 광고하고 있더라고. 방금도 이제 에스테틱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특히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지금 엑소좀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엑소좀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생경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엑소좀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엑소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동그란 모양의 간식이 많습니다. 견과류를 품은 페레로쉐도 있고 카다이프를 품은 두쫑쿠도 있고 치즈를 품은 토마토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따가 나눠드리게 될 텐데 맛보시면 고소한 맛, 달콤한 맛, 꾸덕한 맛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엑소좀은 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작은 택배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물질이라기보다 정보와 물질을 전달하는 생체 유래 캐리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기존에는 진핵세포, 즉 동물세포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이 가장 먼저 연구가 시작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비동물성, 비건, 클린뷰티와 같은 트렌드에 맞추어서 식물 혹은 미생물 유래 엑소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엑소좀이 그냥 특정한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정보나 무언가를 전달하는 생체 택배 시스템 같은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궁금하게 돼요. 과연 이런 전달체인 엑소점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저희 피부에 이렇게 닿았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피부 곁에 머물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떨까요? 피부 세포가 엑소좀을 업테이크하거나 아니면은 엑소좀 내부에 있는 이 구성 성분들을 보통 저희는 카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카고들이 세포 수용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포 반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이 내부에 있는 카고들이 피부를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죠. 뭐 각질형성 세포라든지 뭐 섬유화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 조절에 관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서 이 엑소좀이 아까 피부 표면에 닿았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피부 표면에 머무는 성분이라기보다는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분야 쪽에서는 운드 힐링이나 아니면 항염작용, 피부 항상성 조절 방향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엑소좀이 바르는 걸 넘어서서 뭔가 세포끼리의 대화를 주고받게 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것 중에 카고, 무언가를 안에 담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엔 엑소좀이란 게 그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구조체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안에는 보통 그러면 어떤 게 들어있게 되나요? 엑소좀 자체는 일단 뭐
세포가 분비하는 지질 이중층 기반 베지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내부 카고가 중요한데 카고는 보통 단백질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 RNA, mRNA 같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카고가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포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엑소좀이라는 거의 특징이 껍데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안에 어떤 카고가 들어있고 표적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더 쉽게 설명이 될까요? 네, 전문 분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학위를 먹을 걸로 땄으니까 먹을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구워졌어요. 앞에다가 쌈 채소를 딱 해갖고 상추를 넣어요. 깻잎을 좋아하는 분들은 깻잎을 넣을 수도 있죠. 얘네들은 근데 결국에는 쌈 채소예요. 베지클이에요. 별 맛은 없죠. 그냥 고기 셔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삼겹살을 올립니다. 단백질 카고가 들어있어. 다른 거, 파절이 같은 걸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크로 RNA나 mRNA 같은 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카고예요. 자기의 취향에 맞게 들어가는 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맛을 내는지, 고소할 수도 있고, 상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너지를 내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맛을 낼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이 엑소좀 같은 것들도 베지클로 오기는 하지만 내부 성분에 의해서 얘가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효능은 실험을 해봐야 된다. 설명 들으니까 오히려 군침이 도는 배가 네, 고파졌어요. 배가 고파지는 소리 못 들었죠? 제 꼬르륵 소리 했는데 아, 들었어요. 아 다행이다. 엑소좀 개념이 처음에 이제 카고, 베지클 이렇게 했을 땐 좀 어려웠었는데 삼겹살 쌈 비유로 들으니까 너무 쉽고 또 이렇게 확 와닿네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쌈채소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안에 든 카고, 고기가 이제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담아서 전달하는 시스템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 리포좀이 있었거든요. 엑소좀이랑 이 리포좀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리포좀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캡슐이고 약물을 수송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 엑소좀은 작은 소포체로서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며 여러 물질을 운반하고 다른 세포와의 통신에 관여를 합니다. 화장품 및 의료 분야에서는 상처 치료, 피부 개선뿐만 아니라 약물 전달, 그리고 질병 진단 등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엑소좀은 세포가 자연스럽게 분비한 택배, 리포좀은 사람이 만든 상택배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은 운반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리포좀 화장품을 그것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엑소좀을 쓰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리포좀은 활성 물질을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반면 엑소좀은 조금 더 인체에 친화적이면서 신호 전달을 통해 근본적인 회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회복을 유도하며 전달까지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엑소좀을 최근에는 더 많이 지향하는 편이죠. 근본적으로 유도를 하는 네. 그런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미처 몰랐던 리포좀과 또 엑소좀의 차이에 대해서 훨씬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리포좀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 성분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엑소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엑소좀이 단순한 유효 성분 하나가 아니라 생리활성 물질들을 여러 가지 포함을 하면서 동시에 전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일반 화장품 성분은 보통 이제 유효 성분을 피부에 도포하는 개념이라면 엑소좀은 그 안에 있는 이제 단백질, 지질, RNA 계열 물질 등 다양한 카고를 포함하고 있고 이런 물질들이 이제 세포 반응 조절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제 엑소좀은 이제 세포 간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이 들어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유효 물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엑소좀이 이제 액티브 물질로서의 가능성과 딜리버리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소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발자 입장에서 요즘에 엑소좀에 대한 문의랑 샘플 요청이 급증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됐고 소비자들은 왜 좋다고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은 제가 영업 다니면서 많이 느껴봐서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뷰티 시장에서 특히 이 고기능성 이런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다, 어디에서 추출했다 또는 보습 효과가 있어요, 진정 효과가 있어요 이런 정도로도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만족해 주셨는데 이제는
훨씬 강한 걸 원하시거든요. 피부과나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시술 이후에 확 좋아졌던 효과를 누렸던 그런 것들 실제 화장품에서도 느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엑소좀이 좀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엑소좀이 이렇게 좀 핫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좀 신뢰도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엑소좀이 사실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 이제 치료제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이후에 피부과 또 스킨 부스터 쪽으로 넘어와서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됐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품 쪽으로 넘어와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고기능성 원료를 찾게 되면서 엑소좀이 떠오르게 된 거군요. 근데 저번 희원 주인님하고 같이 고객사 미팅을 갔었을 때 엑소좀 파티클 수에 대한 규격 관리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우리 미라클 제품이랑 관련 있는 내용 같던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즘 이제 제가 엑소좀 관련 문의가 많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저희 원료에 들어간 엑소좀의 파티클 수 이런 걸 꼼꼼하게 아주 체크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지난번 아마 그 같이 참석한 미팅에서도 저희 제품 중에 이제 미라클이라는 제품이 엑소좀 파티클 수가 이제 1000억 개, 엄청 많은 거거든요. 1000억 개가 있어서 이제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소구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사분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팅을 다니다 보면 엑소좀 자체가 다루기가 정말 어렵고 까다롭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엑소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뭐 파티클 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보시고 관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엑소좀의 좋은 거나 어떤 기능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좀 현업적인 부분에서 엑소좀이 실제로 이제 화장품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연구님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좀 어려운 점이나 좀 한계점 이런 건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가장 큰 부분은 제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엑소좀은 이제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배양 조건이나 이제 유래에 따라 내부 성분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조건에 의해서 같은 엑소좀이어도 효능이 일정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소좀 화장품은 기능적으로 잠재력은 충분히 있으나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전달한다 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엑소좀이 좋은 전달 구조체이긴 한데 그 안에 어떻게 채우느냐까지 이제 제어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저도 다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근데 이게 제어가 어렵다는 게 저는 꼭 단점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흔히 말해 원형적 사고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계처럼 보이고 근데 반대로 그 안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채울 수만 있으면 되게 강력한 전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소좀이라는 게 이미 완성된 원료라기보다는 앞으로 잘 설계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설계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엑소좀 연구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사와 박사 연구원의 차이점인가요? 이게 시작하는 게 좀 생각이 다른데 관점이 좀 다르죠. 역시 아버지. 역시 아버지 역시 아버지. 아버지는 역시 큰 그림을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다릅니다, 역시. 엑소좀이 컨트롤하기는 또 쉽지 않다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 말씀처럼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보다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은 이런 것들 한계점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어떤 방식을 시도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시도하는 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정 부분이랑 기술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균일성 확보를 위해서 공정 표준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엑소좀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라트 넘버에 따라서 이제 성분이 조금씩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배양 조건이나 정제 공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시스템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여기에서 좀 성과를 잘 해서 결과로 도출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미라클 같은 경우는 실제 파티클 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죠. 사용하셨을 때 효과도 괜찮게 나오고 이렇게 출시가 잘 되고 있고 다음 부분으로 기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어 가능한 전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카고들을 의도적으로 넣는 로딩 기술 쪽으로 해서 자연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엑소좀 상태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RNA나 단백질 아니면 뭐 저분자 상태의 성분들을 외부에서 넣어주거나 세포 자체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카고를 담도록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엑소좀 연구도 쉬운 건 아니네요. 쉽진 않네요. 너무 어려워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뭐 화장품들 보면 이런 성분 하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QC랑 이런 공정 표준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간다. 또 이처럼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도 이런 엑소좀의 다양한 어려움들과 이런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 표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카고를 로딩하는 기술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혹시 이게 요새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좀 핫한 하이브리드 엑소좀 그 기술과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엑소좀에겐 캐리어 전달체 역할을 부여를 하고 그 안에 담긴 특정 활성 성분이 카고에겐 실제 효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죠. 즉, 하이브리드 엑소좀은 친화성이 더 높은 엑소좀에 활성 물질을 담지시켜 전달과 효능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도가 이제 엑소좀을 쓰느냐에서 엑소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 엑소좀이랑 하이브리드 엑소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엑소좀은 원래 가진 성질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하이브리드 엑소좀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엑소좀의 활성 물질 탑재가 가능하냐, 얼만큼 탑재가 가능하냐, 탑재된 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냐, 피부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죠. 바이오 스펙트럼의 원료를 구매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비즈니스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에게만 좀 더 줄 수 있는 고급 정보 좀 있나요? 내부 정보. 내부 정보 살짝. 요새 개발 근황이나 네, 그죠, 그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좀만 오픈해 주시면. 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특별히 비즈니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은 자체적으로 HP 소믹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 하이엑소 시리즈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성 성분 탑재가 되냐, 얼마나 되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냐를 원료별로 최적화된 구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소좀과 활성 물질을 그냥 섞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실제 실험 결과 별도 처리를 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한 것이 효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엑소락 PD는 유산균 엑소좀과 동백오일 리오좀을 결합한 것인데요. 엑소좀과 리오좀에서는 어떤 효능인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기도 했고, 하이엑소 PDRN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피부 투과도를 보였어요. 이는 곧 유튜브 영상으로도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우와, 이렇게 뛰어나질 줄은 몰랐어요. 하이브리드 네. 중에서 2배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고급 정보네요. 정말 이런 고급 정보를 오늘 해수책님께서 이제 오픈을 살짝 해주셨고, 또 벌써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요? 다가왔어요. 시간이 와. 너무 빨리 가서. 진짜 빨리 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매번 촬영할 때마다 이 순서가 제일 좀 재밌고 유익하거든요. 오늘 주제를 마치기 전에 각자 연구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애하는 엑소좀 원료를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화장품 시장이 단순히 이제 보습이나 진정에서 더 나아가서 피부과, 에스테틱 쪽에서 이제 기대하는 수준의 고기능성 케어를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비자들도 이제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기전으로 피부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준비 중인 하이엑소 시카 PDRN을 차세대 원료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원료는 이제 엑소좀 기반 전달 구조의 시카와 PDRN 컨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원료로 단순히 하나의 성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보습, 회복 케어와 함께 설계한 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이엑소 시카 PDRN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병풀 엑소좀에 병풀 PDRN이 들어간 이런 병풀 콤보 조합이라서 사실 병풀이 지금 뭐 사라지지 않는 그냥 그러니까요. 스테디셀러 같은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원료가 아주 너무 좋은 것 같고 기대도 되고 표정도 아마 좋았죠? 그죠? 매우 좋았죠. 네. 개발자로서 아주 뿌듯합니다. 또 이렇게 개발자가 나와 계시고요. 대단하신 분들 많이 나와요. 그럼요. 저는 뭐 아까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뭐 사회랑 광고에 찌든 대답을 들으셨으니까 저는 반대쪽으로 사회랑 연구에 찌든 대답을 좀 드리자면 저는 미라클을 좀 원픽으로 미라클 좋죠. 찍고 싶은데요. 뭐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에 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실험할 때 효능이 잘 나와서 논문 내기가 편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논문 내야 되니까. 그래서 미라클. 단순 명료하네요. 효능 잘 나온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파티클 그것도 잘 나오고 논문도 냈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소개하기도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거기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네. 효능 딸깍 이런 건가요? 그죠. 누르면 딸깍 누르면 효능이 나오고 이렇게 발로 이거 딸깍하면 혹시 저자 아니셨나요? 그쵸, 저자 맞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냈다고. 아, 그 그래서 살짝, 그래서 최애. 참고 문헌으로 써달라. 아니 근데 공동일자죠. 아, 공동일자자로. 저도 이제 업체들이랑 미팅하다 보면은 미라클을 많이 어필하게 되는데 진짜 이게 효능이 정말 좋잖아요. 정말 좋은 원료이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효능이 잘 나오는 거니까 파티클 수도 1000억 개로 정말 파티클 수가 높아서 저도 정말 애정하는 원료인데요.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해수 책임님의 최애 원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조은태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5년 사이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성분들이 화장품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효능을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저희 바이오스펙트럼은 에스테틱, 피부과,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물 유래 엑소존 EVM 시리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스펙트럼 하면 동백, 아, 그쵸. 동백하면 또 바이오스펙트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동백 원료인 카멜리아 EVM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희 회사는 동백이 빠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아마 꽃 원료편에도 소개해드렸을 텐데 저희 또 제주도에 동백 농장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만큼 동백이 진심인 회사인데 동백 엑소존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엑소존은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동백 엑소존까지 이렇게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이렇게 엑소존의 정의에서부터 뭐 한계, 어려운 또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이렇게 다 소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구원님들의 최애 원료까지도 하나씩 소개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마 엑소존 화장품을 한번 사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는 이제 화장품을 어떻게 바를까 해서 이런 좋은 유효 성분들을 어떻게 피부에 전달할까까지 좀 많은 지식이 늘어나는 이런 영상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성스럽게 답변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연구원님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항스트레스랑 또 허브 원료를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